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FPV 생활 브루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최근 우리나라 FPV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FPV 드론이라고 하면요, 최근 미국에서 문화가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초반부터 이제 그 레이싱 드론과 프리스타일 드론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났고, 그런 문화가 쭉 이어지다가 DJI가 세계 1위 드론 기업인데 이제 FPV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2020년 이때쯤부터 이제 DJI 에어 유닛, DJI 비스타, 그리고 최근에 O3 에어 유닛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FPV 드론 입문을 위한 DJI FPV 드론과 최근에 DJI 아바타 드론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DJI가 세계 1위 드론 기업답게 내놓는 DJI FPV와 DJI 아바타 드론의 품질이 워낙 뛰어나고요. VTX, 그러니까 에어 유닛과 비스타, O3 에어 유닛의 성능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송수신기도 우리 커스텀, FPV 커스텀 드론 시장에서 영상 송수신기 시장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JI FPV나 DJI 아바타를 통해서 FPV 드론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DJI 아바타로 이제 실내 드론 비행 상업용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고요. FPV 커스텀 드론을 하시는 분들이 아바타를 구입을 하셔서 이제 본인이 취미용으로 갖고 계시거나 촬영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DJI가 너무 좋은 제품을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세계 1위 기업이긴 하지만 거의 독점적 기업답게 가격이나 옵션 등등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품질, 그 다음에 조작법, 그 다음에 편리한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AS까지 진짜 괜찮은 드론 회사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DJI가 이제 아바타 드론을 내놓고, 그 전에 DJI FPV 드론을 내놓으면서 FPV 드론, 그러니까 고글을 쓰고 드론을 좀 스피디하게 자유롭게 비행하는 그런 스타일의 드론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도 계속 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여러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이제 FPV 드론을 시작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DJI FPV나 아바타로 시작을 하라고 하시거나, 혹은 FPV 커스텀 드론으로 시작을 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의 내용을 제안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영상들을 좀 가끔 보다 보면 FPV 이제 커스텀 드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FPV 드론 하면 제작, 설정, 비행, 모든 거를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 FPV, 기존의 FPV 드론을 의미했었는데, DJI가 이제 FPV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와 같이 레이싱 드론이나 프리스타일, 롱레인지, 시네마틱 드론 같은 경우들은 그냥 커스텀 드론이라고 저도 이제 지칭을 구분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FPV 커스텀 드론에 진입을 하시려면 일단 만드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작 방법에 대한 자료와 자료 수집과 공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작을 만들었으면 설정을 또 해야 됩니다. 베타 플라이트나 키스나 아이나브 등을 통해서 또 따로 내부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비행을 하려면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초반에 비행법을 익히지 않으면 추락하기 일수라서 그런 비행 방법을 익히고, 여기까지 했는데 또 이걸 촬영이나 상업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 이거에 도달하는 비행 실력이 이제 상업 목적을 촬영할 수 있는 실력에 도달할 때까지 꽤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FPV 드론에 진입을 하면 많은 자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개미 지옥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이유기도 하죠. 유튜브나 이런 걸 근데 최근에 보면 FPV 드론을 아바타로 입문하신 분들이 마치 FPV 드론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세요. 근데 그거는 조금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FPV 드론을 꽤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FPV 드론을 하시고 그걸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2010년 뭐 이후 그 초반부터 꽤 오랜 시간 FPV를 하셨던 분들이라, 이제 뭐 그분들의 경우에는 뭐 비행이나 이런 뭐 지식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뭐 가끔 필요에 따라서 아바타 드론도 혹은 DJI 에어 2 S나 매빅 3, 뭐 매빅 3 클래식 혹은 DJI FPV 드론 등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DJI 아바타 드론만 가지고 FPV 드론에 입문을 하셔서 이런 FPV, 본연의 FPV 드론은 경험하지도 않고 이것이 좋지 않은 혹은 뭐 개미지옥이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FPV 커스텀 드론이 분명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제작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또 자료가 영어 자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국내 여러 유튜버 분들이 필요한 자료를 올려놓으시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따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작과 설정에 어려움이 있고 비행법을 익히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좀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깨지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FPV 커스텀 드론으로 입문을 하셔서 그만큼의 노력을 하시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확실한 만족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FPV 드론, 커스텀 드론이 뭐 개미지옥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어렵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기보단 본인이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아바타 드론과 커스텀 드론, DJI FPV와 아바타와 커스텀 드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제 생각에는 물론 뭐 FPV 커스텀 드론을 오래 하신 분들이 촬영 시장이나 취미 목적이나 개인 촬영을 위해서 FPV 커스텀 드론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아바타나 DJI FPV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매빅 같은 경우에는 촬영할 때는 FPV 드론 갖다가는 안 되고요. 매빅과 함께 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훨씬 더 멋진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DJI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급자입니다. FPV 드론 입문자를 위한 드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PV 드론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뭐 물론 입문을 아바타나 DJI FPV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바로 커스텀 드론으로 입문을 하셔도 좋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DJI FPV와 DJI 아바타 드론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배터리 용량과 뭐 이런 뭐 기성품이다 보니까 걔네가 확실하게 출력과 운행 시간, 그다음에 배터리 성능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비행 시간은 있습니다. 일반 FPV 커스텀 드론의 경우 배터리 하나로 4분에서 5분 비행을 하는데요. DJI FPV나 DJI 아바타 드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하나로 15분 정도를 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체가 안정적으로 잘 날 수 있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세팅이나 이런 걸 만지실 필요가 없어요. 부품을 뭘 쓸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프로펠러를 뭘 쓸까, 배터리 용량을 뭘 쓸까, 충전기를 뭘 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커스텀 드론에서는 당연히 FC, ESC, 모터, 프로펠러, VTX, 프레임 뭐 이런 거는 뭘 써야 될까, 배터리 뭘 써야 될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 표준 값은 있습니다.
표준값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기성품이기 때문에 세팅과 부품 선정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조작법 역시 너무 간단해서 바로 노멀이나 스포츠 모드로 바로 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익숙해지시면 약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매뉴얼 모드로 이제 진정한 FPV 드론과 같이 비행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DJI FPV와 DJI 아바타로 촬영도 가능하지만 좀 더 드론에서 촬영할 수 있는 고해상도 촬영을 하시려면 결국엔 고프로를 얹으셔야 됩니다. FPV 드론, 커스텀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 VTX와 카메라, 달려있는 자체 카메라와 VTX만으로는 촬영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FPV는 고프로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FPV 드론, 커스텀 드론으로 촬영하는 건 항상 고프로로 촬영. 그러나 DJI FPV와 아바타의 경우에는 자체 카메라로도 4K 30프레임,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괜찮지만 또 다른 퀄리티의 영상을 원한다. 그러면 또 고프로를 장착해서 촬영하실 수 있고, 뭐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AS와 이런 부분도 DJI가 훨씬 편하죠. 그냥 뭐 센터로 보내면 바로 리퍼를 해서 보내주거나 필요한 부분을 교체를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AS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FPV 커스텀 드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본인이 하셔야 돼요. 물론 수리를 대행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나사 하나까지, 볼트 하나까지 다 따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모두 구해서 직접 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체나 이런 거, 기계 같은 걸 만지고 고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고, 그런 게 싫은 분들께는 당연히 기성품과 같은 그런 드론의 서비스가 훨씬 좋으실 거예요. 금액 같은 경우에도 FPV 커스텀 드론이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뭐 물론 DJI 아바타 같은 경우에 뭐 고글스2에다가 뭐 컨트롤러 2 끼고 뭐 플라이모어 팩 끼면 뭐 보통 드론이 200만 원 초반대까지 되는데, FPV 커스텀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DJI 디지털 송신 시스템에다가 고글을 끼우고 그 다음에 드론을 설계를 하시면 보통 200만 원 초중반대가 나와요. 그래서 뭐 가격은 큰 차이는 없지만 견적이 났을 때 이제 뭐 직접 수리하냐, 센터를 통하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영상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뭐 지금 우리나라 FPV 시장은 커스텀 드론과 DJI FPV 또는 아바타가 있고, DJI FPV나 아바타는 FPV 드론의 입문자를 위한 것이다. 물론 커스텀 드론도 입문자를 위한 드론이면은 틀림없지만 조금 더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FPV 세계는 입문자를 마치시면 넘어와 보시면 안다. 무조건 안 좋다고, 비싸다고, 돈 많이 들어간다고, 어렵다고 까고 볼 게 아니라 경험해 보면 확실히 그만큼 만족감을 드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해보실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그냥 막 주저리 떠들었는데요. DJI FPV 혹은 DJI 아바타든 FPV 커스텀 드론이든 입문하시면 후회하지 않는 분야는 맞고, 그리고 항상 비행을 하실 때는 안전이 최우선이고, 항공법과 국내 그런 관련 법규를 준수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비행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FPV 커스텀 드론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슬기로운 FPV 생활 브루스였습니다. 빠이!